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 조가 진짜 기가 나 조마조마했거든요 기가 그때 막혔어. 이렇게 들으면서 이거 올라가려나 그 하는데 뒤에 끝에 나 약간 소름 돋아. 올리더라고. 기가 막혔어요. 노래를 워낙 잘하시니까. 2월 9일 순서 오늘도 라이브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어제 그 라이브 방송 중에 출연자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죠. 불편하셨을 우리 구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이브 방송을 기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 부적절한 발언을 거르지 못해 약 50분 정도 게재된 부분도 역시 함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과를 몇 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왜 여기서 다들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저희가 뭐 그걸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여기서 그렇게들 사고를 치고 좀 억울하신 것 같아요. 자꾸 우리 아니 뭐 억울한 건 억울하지 아니에요. 않습니다. 억울하지 죄송할 않아요. 뿐이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고요. 항상 이 자리에서 사고들을 치십니다. 자, 오늘 먼저 브리핑부터 시작할 텐데요. 최은경 기자 어서 오시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김현우 소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사고를 막지 못한 우리 또 이상민 씨도 나와 계시는군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네. 네, 뭐 장난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반성하겠습니다. 네, 반성하십시오. 네. 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고는 치지 않도록 항상 저희가 출연자분들께 더 주의를 한 번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부터 한번 가볼까 싶은데요. 네네네. 오늘 또 설 연휴가 네. 시작됐습니다. 네네. 밝은 또 분위기가 빨리 갑시다. 예. 네, 가장 힘든 하루였네요. 네. 아이고, 시작 전까지 참 쉽지 어제 않았는데. 참 뉴스가 많이 네. 나왔습니다. 자, 어떤 뉴스들부터 가보면 좋겠습니까? 네, 첫 번째 뉴스는 징역 2년 조국 새로운 길 가겠다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네네. 새로운 길을 갑니까? 네, 조국 전 장관이 어제 그 재판 선고를 받았어요. 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그리고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1심 선고가 났고 어제는 2심이었습니다. 네. 2심 선고도 1심과 똑같이 났습니다. 징역 2년이 났는데요. 다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 네, 않았는데요. 네, 네, 네. 조국 전 장관이 유죄 판단을 받은 혐의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입시 서류를 조작했다. 그 대표적인 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서류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그러니까 자녀의 대학 입시에 네. 필요하다는 이유로 학교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랑 그다음에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았다. 이건 청탁금지법 네. 위반으로 걸렸고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 시장이 뇌물수수 등 비위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에 감찰을 하지 못하게 중단하게 했다. 그런 네. 의혹으로 직권남용 있었는데요. 유죄를 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선고가 난 직후에 반발하면서 상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와 가족들에게는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 이런 무간지옥이요? 네,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다. 네, 네. 근데 이제 여의도에서는 네. 좀 정확히 말해야 되는데 정가에서는 출마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뭐 돌 하나를 들겠다부터 네, 해서 네, 출마를 네, 네. 시사하는 발언들이 계속 있었어요. 민주당은 이제 요 얘기를 듣고 좀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네. 그 당 내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조국 신당이라고 불릴 어떤 플랫폼 정당이 있다면 거기랑은 선을 긋겠다는 지금은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박홍근 비례연합 추진단장은 여기 이제 뭐냐면 민주당이 준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각 정당들을 이렇게 모아서 비례 순번 같이 논의하고 할당을 논의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어제 뭐라 했냐?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원내 3개 정당과 시민사회만 해당이 된다 논의에는. 아니, 근데 어제 네. 그 우상호 의원 이야기로는 네. 우리도 네, 그 연합의 의원들을 뭐 후보들을 보낼 뿐이지 네,
뭐 거기서 뭘 하든 누구와 합치든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일단 테이블을 열었을 때 이제 그건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고 실제로 실무가 어떻게 돌아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네네네. 부분인데 먼저는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세 군데랑 일단 얘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나머지 정당들은 창당이 안 돼 있거나 원내 네. 진입이 안 돼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선긋기를 한번 한 겁니다. 네네네네. 조국과는 선긋기.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이 서초동 순환이 계속될 건데 네. 왜냐하면 지금 요 수사 끝나고 재판받는 것뿐 아니라 또 다시 수사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네.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을 때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네. 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서 하명 수사를 했다. 음. 반대 후보에 있는 네네네. 김기현 그 전 대표 그것 때문에 뭐 많이 항의를 하고 했었는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있는데 그 의혹으로 윗선들이 쭉쭉쭉 지목된 게 네네. 조국 전 장관, 임종석 비서실장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에 대한 재기 수사를 고검에서 명령했기 때문에 이 청와대 관계자들이 다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네. 또 다른 건으로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조국 전 장관 관련 소식, 네. 새로운 길이 간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네, 다음은 해운대 횟집 회식비 공개하라. 네. 사진 한 장 보고 가겠습니다. 해운대는 횟집이 많은데요. 그럼요. 네. 네. 누구 회식? 아, 전에 네. 여기 언제죠? 작년 4월 6일입니다. 저기 동그라미 친 분이 누굴까요? 누군가요? 아. 안 보여요 잘. 제 눈이 안 좋아서. VIP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인데요. 아, 예. 네,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 한 횟집에서 비공개 만찬을 진행한 건데 저때 내려간 거는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서 부산에 간 거고 광역 단체장들, 국무위원들과 함께 만찬을 한 겁니다. 네. 당시 저기 사진에 보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나 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보이고 네. 사진에는 없지만 이제 지역구 의원인 하태경 의원도 저기 있었다고 하고요. 네. 뭐 각 광역 단체장들이 있는데 이 사진이 나오고 논란들이 몇 개 있었어요. 경호 논란 좀 있고 그게 그러지 제일 않았어요? 컸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대통령 전신이 지금 다 노출돼 있고 저기 네. 이렇게 서 있는 게 위에서 누군가 내려 찍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저거는 그냥 누군지 모를 네, 저건 일반인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오.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공식 풀이 된 사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걸 보고 대통령이 여기 오셨나? 그러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 그 대통령의 상반신과 얼굴이 다 노출된 사진을 맞은편에서 찍을 수 있도록 한 게 경호 실패 아니냐는 논란이 엄청 많이 있었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보통은 대통령이 가면 그 이 주변 건물들도 같이 그쵸. 차단을 하는 거죠. 왜냐면 위험하잖아요. 위에서. 저기 네. 딱 봐도.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야당에서는 그때 급조된 일정이라서 경호실이 주변 통제를 못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의심을 했었어요. 대통령실은 당시에 경호를 잘 했다. 근데 사진 찍은 사람이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경호처가 다른 기법을 써서 그 사람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요즘에 그 갤럭시 같은 아, 경우에 백배죠. 100배쯤이에요. 네. 뭐 달도 잘 찍잖아요. 달도 그러니까, 찍습니다. 멀리서 네. 잘 찍으니까. 갤럭시라도 여기 올려 PPL이라도. 아 갤럭시요?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아, 아하. 네, 그래서 아마 그때 비서실장도 국회에 나와서 아마 그 찍은 사람 헬스클럽 맞은편 건물 헬스클럽에서 찍은 것 같은데 경호처가 이제 망원경으로 이거를 다 이제 확인하고 있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논란이 뭐였냐면 네. 식비 논란입니다. 식비 논란? 비. 나 저 횟집을 네. 부산에 있는 거죠. 네. 저 한 2달 전인가? 저기를 어머. 갔었어요? 네. 오. 아 누가 대통령이 지금 기억이 확 나는 게 대통령이 왔다가 우와. 횟집이라고 해가지고 기분 나선 받으려고. 사인 있나요, 사인? 아니 그런 거는 몰랐으니까. 대통령이 좋아서. 아니. 요새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럴 수 대통령. 있죠. 네. 네. 아유, 톡 기자님, 빠져들었죠. 기자님만 하겠어요. 저기를 가보셨구나. 네, 네, 네. 얼마짜리 먹었어요? 아니 저는 그분이 그냥 네. 해서 먹자 그래가지고 4명이 있었거든요. 총. 김영란법 아유, 김영란과 아무 저는 상관없죠. 아,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지금 김영란 씨도 김영란법과 상관없어요. 지금. 공직에서 네, 물러나셨구나. 공직이 아니시니까. 네. 네. 그때 그냥 뭘 시켰는지 모르겠고 소주 한 1인당 한 병씩 그리고 맥주 섞어서 먹었으니까 맥주도 한 1인당 한 병씩 4병 이렇게 마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제가 계산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네. 오랜만에 뵙는 네, 분이고 네. 그래서 계산하려고 중간에 이렇게 나가려고 해서 물어봤더니 이미 계산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아유 씨, 얼마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120? 아, 네 네 명이? 분이 있어요? 네. 네 명이? 아, 그럼 그렇게 비싼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라서 아. 야 이거 회 금칠이나 했나? 다금바리 같은 거 드셨어요? 아니요? 그냥 무슨 이제 어. 이거 코스로 나오는데 와 잘 나온다 했는데 그렇게 아. 많이 제가 그래서 비싼 데구나. 어우, 먼저 나와서 계산 쓰면 큰일 날 뻔했다. 아.
그렇구나.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네. 식비 계산을 대통령실이 한 걸로 그때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 누가 얼마나 낸 건지 공개를 해달라. 네. 국회에서 이게 질문이 나왔거든요. 네. 대통령실에서 국정수행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어허. 공개할 수 없다 얘기를 했고 이게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이런 소송을 아주 전담해서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세금 도둑 잡아라 하승수 대표입니다. 아, 세금 도둑 잡아라. 네. 그 하승수- 시민단체예요? 네, 시민단체. 단체 이름이. 네, 세금 도둑 잡아라 시민단체. 근데 하승수 대표 그 당시 주장은 네. 1인당 10만 원 정도를 썼더라도 네. 50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포함하면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썼을 거다. 이거 세금 아니냐. 근데 네. 무슨 명목으로 이렇게 회식을 한 거냐. 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네. 그 법원이 요거에 그 대통령실은 이 자료가 없다. 공개할 수 없다. 뭐 답변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네. 이 대통령 일정 관련한 거였으니까 계속해서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어제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찬 장소, 소요 시간, 참석자가 다수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점을 비춰보면 네. 이게 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네. 그러니까 공개를 해라. 이렇게 아. 판단이 났습니다. 얼마 썼는지. 네. 언제 공개하게끔 돼 있어요? 아, 그러면? 근데 이 공개라는 게 네.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 임기 내에 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야 공개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만약에 임기가 넘어간다 그 사이에 그러면 이거를 통으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스탑이에요? 그럼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거는 가져오는 게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정말 아, 힘듭니다. 근데 이거 되게 쉬운 게 그냥 네. 저 횟집 가서 대통령님 드신 메뉴 저희 주세요 하면 바로 뭐 디스카운트는 해줬을 수도 있겠어요. 대통령 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있겠죠. 그게 그렇지. 얼마나 자랑스럽게 신년 세트. 해놨겠어요. 네. 네, 뭐. 아니 그래서 지금은 요거를 바로 공개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게 생각보다 그래도 법원 결과가 빨리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임기 내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한번 두고 보겠다. 네. 하승수 대표 입장입니다. 식당에서는 어떻게 정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식당을 상대로 뭐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아. 정보 공개는 이제 뭐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취재를 해볼 수는 있겠죠. 아하. 여기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 그렇구나. 많이 놀라셨나 엄청 봐요. 비쌌다 이거죠. 너무 비싸서. 아, 그래요. 누가 사주면 또 갈 수도 있는 거죠? 아, 근데 딴 데 가자 그러죠. 아. 그 정도에. 딴 데 가자 그러지. 근데 이 하승수 대표가 원래 이런 거 잘 하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네, 대검찰청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 소송도 이분이 정보공개 아. 청구를 했었고, 네. 네, 그거 관련해서도 또 특활비 그 공개하라는 그 최종 판결이 나서 공개가 또 되고. 시민단체 이름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저는 이거 기억나는 게 예전에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네. 이거 민주당과 발맞춰 가는 시민단체 아, 아니냐라고 리스트에. 이렇게 아, 세금 도둑 잡아라. 네. 아, 그래서 아니다라고 그 영상이 갑자기 생각이 네. 나요. 네. 아, 네. 네, 다음은 서울역 용산역 수서역입니다. 서울역 용산역 수사요. 네, 아, 수서역. 네. 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네. 설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서울역 용산역 수서역. 아. 네. 설에 이제 많은 분들 내려가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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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인사들 하셔야지. 그럼요. 네. 설 인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뭐 이렇게 하고 오늘도 설 인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먼저 그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역으로 먼저 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 시민들하고 인사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손글씨로 쓴 메시지가 적힌 아. 엽서를 직접 나눠줬습니다. 음흠. 그리고 이제 이 셀카도 뭐 찍고요. 이렇게 네, 인사를 네, 네.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기사를 통해서 확인된 대목들인데 요때 이제 이동권 보장 시위를 진행 중인 전장현 소속 활동가들하고도 마주쳤다. 어. 그리고 이제 해병대 예비역 연대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은 최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라고 쓴 손팻말을 든 무리랑도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렇게 마주쳤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직접 대화를 하지는 못하고 음. 그렇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요 이후에 서울 중계동으로 이동해서 연탄 나눔 봉사를 아유. 했습니다. 네. 영상을 먼저 한번 네. 보실까요? 네. 백사마을. 영차. 예. 네. 좀 무거워서 엄청 많은 분들이 영차 하면서 나누고 네. 이렇게 했는데요. 어렸을 때 생각나네요. 2,000장을 날랐다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원래 당에서 선물을 드리는 예산이 있는데 이제 각계각층 인사들에게 그게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가까이 됐다. 네. 근데 이거를 연탄 봉사에 앞으로 전국 연탄 돌리는 데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백브리핑에서 주요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그 대담하고 신년 대담을 하고 나서 한동훈 위원장 반응만 어제 우리 방송 시간에 잘 안 나왔었어요. 못 나왔죠.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아쉽다고 했는데 국민적 우려가 해소됐다고 생각하느냐 네. 질문에 국민적 우려나 걱정이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도 공감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한숨 조심해서 예. 네네네. 너무 이렇게 긴데 제가 이걸 저기 자르려고 하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명품백 수수를 정치 공작이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정치 공작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한 번도 제가 말한 적이 없다. 다만 그 전후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우려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입장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이제 관심 많았던 게 또 스타벅스는 서민이 오는 곳이 아니라고 해서 오해를 불러왔는데 여기도 나왔고. 이런 아, 질문들이 네. 있었잖아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다 하긴 어렵고 그대로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타벅스에는 그 서민이 오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약간 오해를 불러오는 것 같은데 기자님 보시기에는 제 말뜻을 이해 못하셨어요? 저는 이해를 하는데 자, 그때 계셨잖아요. 이해 못하셨어요? 스타벅스가 비싸잖아요. 비싼 곳이고 많은 이익을 받아가는 곳이죠. 그런 곳이 공동시장이라는 시장 공간에서 입점해서 영업을 하면서 그 중에 나오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시장에 기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생의 모델이 의미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도 굉장히 말을 길게 하는데요. 성의 있는 소통을 하다 보면 말이 좀 길어지게 되고 그 중에 일부를 잘라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억지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할 말을 소상히 선생이 듣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그런 식으로 잘라서 억지로 공격하는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조심하면서 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날 그곳에서 시장과의 상생을 대기업과 시장과의 상생을 말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맥락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유. 네. 혹시라도 맥락이 또 틀려질 수 있는 틀어질까봐 거니까. 이걸 편집을 네.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통으로 들려드렸고 충분히 들려드렸죠. 네, 네. 스타벅스 논란은 이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한잔 하고 이재명- 가시죠. 아, 예. 네, 역시 저희는 커피라면 읍천리입니다. 읍천리를 중산층과 서민의 벗 읍천리 커피. 네. 조롱하지 마세요. 아 왜요? 우리들이 친구입니다. 조롱 아니죠? 왜 근데 혼자 안 드세요? 네? 혼자 안 드세요? 아, 두 잔 마시고 왔어요. 카페인 과다 상태입니다. 네. 세 잔은 안 돼요. 아, 굉장한 네. 각성 상태예요. 네. 와, 이재명 대표는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했습니다. 네. 용산역은 어디가 출발하냐? 호남선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쵸.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역으로 갔잖아요. 네. 경부선 출발 서울역으로 갔고 이재명 대표는 호남선 출발 용산역으로 갔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는데요. 그 민주당 지도부가 대한민국 바로 세움 함께 웃어요 이렇게 문구가 담긴 어깨띠를 메고 용산역을 찾아서 이제 손을 흔들었는데 네. 그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귀성객뿐만 아니라 국민께서도 지금은 잠시 어렵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란 희망을 가지라면서 정치권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 인사에 앞서서 용산역에서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특검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를 만나서 진상규명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또 네 제3지대로 넘어가면 네. 여기도 귀성 인사에 나섰습니다. 야, 부지런하네요. 네, 다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SRT가 출발하는 수서역과 동탄역을 찾았습니다. 그 앞에 영상을 먼저 보내주시면 그 수서역은 영호남을 모두 관통하는 역이다. 민심을 두루 잡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고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밝고 희망찬 설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라고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장현 관계자들과 그러네요. 만나서도 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한번 토론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 네, 장애인 네, 네. 이동권 박경석 관련해서. 대표. 네. 그랬고 그 이후 용인중앙시장으로 이동해서 상인들에게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잠깐 나왔던 사진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이낙연 새로미래 공동 대표와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같이 나온 사진이잖아요. 네. 곧 용산역을 찾아서 합동 기양 곧 뉴스가 나올 거라 제가 네. 네, 용산역을 찾아서 합동 기양 인사에 네. 나섰고 네. 그리고
곧 이제 뭐 발표를 할 거라고 중대 발표를 아. 할 거라고 하는데. 네. 아, 누가요? 중대 발표. 아,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주저주저하셨구나. 되나. 예. 어디 네. 측에서 중대 발표? 아, 두 분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아. 그거는 이따가 다음 네. 코너에서 한번 아, 다뤄볼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 네. 같습니다. 중대 발표 내용은 이제 말씀하시긴 좀 네, 어려운 네. 상황인 것 같으니까. 네. 자, 이렇게 주요 정당 대표들, 네. 당직자들이 설 인사하는 걸 봤고요. 네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네. 어제 아마 굉장히 흐뭇하게 네. 또 보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설 인사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요 앞에를 다 보여드린 것은 진짜 끝판왕을 보여드리기 위한 이 인사를 네네. 위한 예고편들이었군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설 인사를 지금 네. 보여드리려고 조회수가 합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 역시 우리도 상당하게 기여를 했죠. 네. 조회수에. 저도 여러 차례 봤는데 네. 아 정말 근데 재밌어요. 여러분이 자꾸 보게 돼. 여러, 아, 다 중독됐어 지금 이 영상에. 여러분이 약간 네네. 편견을 갖고 보시면 그래.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그냥 순수하게 보시면 네. 정말 재밌습니다. 구독이 필요한 거죠. 네. 대통령 윤석열 네. 대통령의 설 인사 네. 영상이 어제 업로드가 됐는데 네. 공개가 됐는데 네. 정말 저는 단 1초도 못 버리겠더라고요. 네, 어허. 네. 처음 시작부터 끝 마무리까지 정말 이거는 안 볼 수가 걸을- 없는 영상인데. 걸을 네. 게 없어요. 계속 네. 보게 되면 그 중간중간에 약간의 킬링 포인트들이 다 숨어 있어요. 네. 죄송하긴. 이스터 에그가 다 있어요. 저희가 한 네.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네. 뭐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네, 네. 여러분도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앞에 한 1분 정도만 네, 네. 보여드리면 어떨까 볼- 싶은데 볼륨 업 해주시고요. 이 네. 오프닝 시퀀스는 정말 아, 제가 봤던 네. 어떤 영화, 뮤지컬 훨씬 뛰어넘습니다. 대종상감입니다. 아, 저는 네. 들으면서 자꾸 오늘 아침 업무 시작 전에 딱 그걸 듣고 시작했어요. 그래요? 보고 네.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 그리고 시간 가야 여러분이 돼요. 좀 양해해 네. 주신다면 한 1분 정도만 네. 한번 좀 보고 네. 이야기 좀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영상 혹시 준비됐을까요? 대통령 이번 설 연휴에도 일정이 꽤 많으십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이고 뭐설 연휴도 제대로 못 근데 쉬는 우리가 자꾸 국민들도 말이 많은데 안 들리죠. 이러나 저러나 우리 이 실장님 고향 가셔야지. 저는 뭐 상황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하기는 아빠 엄마 따라서 왔어? 응? 그래. 아이고 새해 복 많이 엄마 받고. 아빠 따라오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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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소리가 들리죠. 우리가 슬로우. 여러분 창피하지 마세요. 악마를 걸 기분이 됐습니다. 네. 대통령 생일 이벤트 같기도 합니다. 진짜 너무 재밌지 그 않았어요? 옛날에 무한상사 뮤지컬 생각도 네, 나고. 무한상사 MBC 무한도전에서. 저그 레드 카페 뒤로 그 노란 공이 공이, 예. 탱탱볼 아, 탕탕 네. 떨어지는 그 화면 구성이며 그 화질이며 막 이런 게 뭔가 친근한 네. 대학교 동아리 느낌도 나고 아. 몇 군데 하여튼 킬링 포인트가 네. 많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참 재밌었어요. 어디요? 우리가 하면서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네. 노래. 그때 이제 대통령이 이게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하울링 네, 이렇게 이제 네. 두리번거리는 그 네. 부분, 그 민심을 연기. 살피는. 네. 그럼 대통령이란 자리가 무언가에 대한 고민을 어제 다시 한번 해보게 됐거든요. 대통령이란 결국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최고의 자리, 최고의 대통령인 거잖아요. 생각하면서 이건 진짜 이건 농담이 아니고. 아, 근데 계속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맞아요. 정프로. 저는 어제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네. 설 인사도 저는 이런 이벤트. 새로운 기획 네. 좀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다. 그런가요? 네. 그럼 우리도 합창단 하나 만들까 봐요. 어떤 합창단? 따뜻한 손, 예, 그리고, 합창단. 따뜻한 입, 뭐 이렇게 네.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장르만 합창단으로. 그래서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어제. 저도 그 대사까지 외울 정도예요. 네. 저는 네. 그 딱 꽂힌 대사 일어나 저러나 이 실장도 뭐 고향 내려가야 돼. 근데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 일어나 저러나가 아니라 그나저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 왜 이렇게 평가가 박절합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그런 표현을 쓰실 수 있는 새로운 거죠. 그 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일어나 앞으로 저러나. 일어나 저러나, 아. 일어나 저러나. 혼자 꽂힌 것 같은데 이러나 저러나에는? 계속 보다 보니 어. 뭔가 어색한데 뭐지? 근데 일어나 저러나. 아, 그리고 심지어 노래도 잘하셔. 네. 네. 그뭐 앞서간 피치도 안 흔들리고. 저는 그 메이킹 영상에서 네. 대통령께서 녹음실에 들어가셔서 네. 녹음하셨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흉내를 좀 냈어요. 잘- 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 조가 진짜 기가 나 조마조마했거든요 기가 그때 막혔어. 이렇게 들으면서 이거 올라가려나 그 하는데 뒤에 끝에 나 약간 소름 돋아. 올리더라고. 기가 막혔어요. 노래를 워낙 잘하시니까. 아. 네. 노래를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원래 대통령이 노래를 잘하시나요? 아 원래 잘하시는 걸로 알려져 하지 있는데 말라고 난리야. 아니 설이니까 설이라서 즐겁게. 네, 그런 건 아, 예. 즐겁게. 네. 은근히 종종 너무 좋은데 나는. 아, 사람들이 잘 내 마음을 이해 못해. 아, 네. 댓글에서 이상민은 하지 말라고 잡혀간다고. 네. 아, 잡혀갈 리가 있습니까? 네, 정말 명절인데요. 아, 난 진짜 이 노래는 이제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가요처럼 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제 들으면서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가사도 다시 한번 제가 그러니까 곱씹어봐요. 거기에서 그대는 이렇게 대통령님을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서 그 장면이 하는 있죠.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 딱 그대 등장하면서 어깨 그대 많이 봤다 진짜. 악수를 하면서 진짜 갑자기 나 많이 노래를 봤어요. 하길래 깜짝 놀랐어. 저래도 되는 건가? 네, 그러나 국민들을 아마 말씀하신 걸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특정 국민들 인물이 아닐 거예요. 네, 국민들 어깨 위에 네. 놓인 짐이 너무 네. 무겁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명절에 겁니다. 쉬지 못하는 국민들도 네. 많이 네. 있으니까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도 고생하고 네. 있네요. 네, 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도 우리 좀 사랑해 주시고. 좋아요도 네. 필요합니다. 네. 다들 몇 번을 본 거야. 아니 한번 보세요. 정말.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이게 저는 진짜 진심입니다, 이분들. 자꾸 손이가 약간 기분 톤 다운 될 때 한 번씩 보시면 진짜 도움됩니다. 아, 근데 저도 아. 진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어제 정말 쉽지 않은 날이었는데 네. 따뜻한 위로를 받았고. 대통령님 좋아하시잖아요. 아, 저는 진짜 좋아하죠. 네네네. 네. 어떻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거기서 말이 끊깁니다. 네, 아, 그 뒤까지 하잖아요. 오늘 명절이어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명절입니다. 네. 명절. 설이에요. 아 즐거워. 네. 경제 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경제뉴스 네.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뭐 이런 뉴스 헤드라인들 많이 나왔는데 나라 살림 적자인데 돈이 남았다. 네. 세금 뭐지 부족하다고 막 60조 원 가까이 펑크 났다고 뭐 네. 했는데 돈이 남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불용 예산. 불용액. 그러니까 음. 예산으로 쓰려고 잡아놓기는 했는데 네. 이게 다 들쓴 끝내고 거예요? 나고 이제 가계부 정리해 보니까 돈이 남았네라는 거죠. 근데 세금이 모자랐다면서 어떻게 돈이 그렇게 남았냐라고 하는 게 세금이 덜 거쳐서 남았다라는 게 이제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덜 거쳐서 나왔다고요? 네, 덜 거쳐서 남았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계산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잘잘못보다는 우리나라 세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경직성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보자면 불용액 그러니까 남은 돈 중에서 제일 많이 남은 게 뭐냐면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라는 건 사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돈 부족한 곳에다가 이렇게 떼어주게끔 되어 있는 돈이라고 나라에서 보시면 걷어서 지방 나눠주는 거.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뭐가 연동이 돼 있냐면 네. 그냥 필요할 때마다 니네 뭐 1,000억, 뭐 500억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국세로 거친 돈의 19.2%를 지방에다 뿌려주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국세가 덜 거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덜 거쳤으니 덜 뿌려줄 주는구나. 수가 없어요. 네. 그만큼은.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오늘 설 또 아빠 나와요. 왜요? 아빠 좋아하네. 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 또 갑자기. 왜 부모님 왜?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지금?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지 깜짝 않습니까? 놀랐네. 팩트를 얘기했는데 아니 아니, 어차피 나도 뭐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나도 타격받을 건 없어요. 그럼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네. 아니 죄송하긴 정리가 필요한 거죠. 들어서 지금 네. 아, 대통령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 손에 잡히겠어요. 네. 아무튼 아유. 설 이제 보너스 나오면 아들한테 야 보너스 나오면은 이게 반 띄어가지고 너 용돈 네. 줄게라고 아빠가 약속을 했는데 보너스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한 용돈은 못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빠의 그 월급 통장에는 다른 돈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다른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주기로 한 건 아니니까 이제 지방교부세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덜 거쳤으니 이건 못 줬다. 네. 그런 건데 나머지 돈에서 줄이다 보니까 그 나머지 돈들도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게 이제 내부거래 불용, 그러니까 정부의 내부거래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의 주머니를 보면 크게 일반 회계, 특별 회계, 뭐 기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이 각각의 이렇게 마구잡이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일반 회계는 우리가 보통적으로 정부에서 써야 되는 그 일반적인 돈들 네. 나라가 그냥 운영되면서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돈, 뭐 특별 회계는 좀 특별한 곳에 써야 될 돈. 그러니까 일반 회계는 이거 설명을 좀. 그렇다. 일반 회계는 보통 우리가 걷어들이는 세수, 네. 그러니까 뭐 소득세라든가 네. 법인세라든가 네. 이런 걸 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나라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지출합니다. 뭐 공무원 이 월급이라든가 이런 게 다 지출되겠죠. 네. 근데 특별 회계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돈이 뭐 과태료, 범칙금 이렇게 조금씩 들어온 돈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요번엔 특별히 이런 쪽에 좀 써야 돼라고 해가지고 매년 쓰는 건 아니지만 요때는 요만큼 더 필요할 것 같아라고 해가지고 편성해 놓는 돈들인데 그게 확실히 들어올 돈이 아니니까 네. 일반 회계에서 이쪽으로 좀 보내게끔 그것도 일정 비율을 정해놓는단 말이죠. 근데 일반 회계로 들어온 돈이 줄어들다 보니까 일로 보내주는 그 비율도 또 줄어든 거예요. 네. 아까 그것과 비슷한 네.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일반 회계에서 특별 회계로 한 5조 주기로 했어. 근데 다른 돈이 줄어서 못 줬어. 그러면은 이 특별 회계에서 쓰기로 한 5조도 못 쓴 거죠. 네. 그게 불용액으로 남고 네네. 여기서 주기로 한 돈도 안 줬으니까 이것도 불용액으로 남아서 예. 합쳐지다 보니까 이거 회계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쓰기로 했는데 못 쓴 돈이 남아버렸다. 그래서 억울하다라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고 그래서 표현을 한 게 이제 사실상 불용액. 뭐 이런 거 저런 거 줄여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쓰고 실제 남은 돈은 뭐 10조 안팎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게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사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3년에 편성된 돈들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게 뭐 10조 원 넘게 있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면서 그 돈을 안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돈들 남은 거라서 이게 좀 역대급으로 남기는 했다라고 그래요? 하는 표현인데 이게 당장에 이번 정부가 뭘 잘못했다라고 이걸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요거는 약간 그 세금 우리가 경직성. 아까 이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게 안 들어와서 못 써. 그럼 다른 쪽에 좀 전용을 해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경직성 때문에 좀 일어날 네네네네.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게 뭐 잘한 것은 아니다. 보통 그 경직성이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이 하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네. 나라보다 예산을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쓰는 거를 잘 못해요. 그런 편입니다. 뭐 보통 이렇게 되면 정해는 건 정해준 거대로 그다음에 부족하면 뭐 추경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건 세금 경직성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게 뭐 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는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세금은 덜 들어왔는데 돈은 좀 남았다. 네. 뭐 뭐 어쨌든 이유를 설명해 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조금 좋아하실 만한 소식인데 네. 영세 자영업자분들 세금 덜 낸다라는 겁니다. 그 자영업 하신 적 있나요? 있죠. 어허. 그러면 이제 자영업 하시게 되면 내야 될 세금이 두 가지. 네. 그러니까 소득세하고 부가세. 네. 장사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걸 커피를 한 잔 마시더라도 네. 이게 1,000원이면 그 안에 약 100원 정도, 네. 10% 정도가 부가세로 붙습니다. 네. 10,000원짜리 물건을 팔면 거기에 1,000원의 부가세를 붙여야 되고요. 예.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받은 돈, 그 부가세를 따박따박 모아뒀다가 스타벅스도 붙죠? 그렇죠. 네네. 네. 가공품이면 붙어요. 읍천리도 붙습니다. 읍천리도 네. 붙고. 네. 그러니까 배추는 안 붙습니다. 네. 네? 배추. 가공품이 네. 아니라서 우유는 안 붙는데 딸기 우유는 붙어요. 아, 어머, 아름답다. 딸기는 가공을 한 거고 네. 우유는 딸기는- 가공 아니에요? 네, 우유도 우유는- 소저스 가공하는 거 아니에요? 소저. 네? 멸균. 멸균. 가공하는 게 아닌가? 우유는? 생우유 정도는 안 붙어요. 서울우유 세금이? 생우유입니까? 매일우유 생우유? 그러니까 하얀 우유, 흰 우유. 그건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아, 그래요? 딸기 우유는 붙고. 아,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아. 그럴 리가 있나? 요거트는 요거트. 요거트는 붙죠. 붙어요? 요거트는 아니 근데 그런가요? 마트 영수증 한번 봐야겠네. 보세요. 아, 그럼 생우유는 아. 흰 우유는 네. 안 붙고 가짜뉴스 아닙니까? 아니야?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몰아가지고 붙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초코우유, 딸기우유는 붙어요. 붙는다 네, 이거죠. 네, 어. 붙어요. 그 치즈 당연히 붙고. 치즈는 한번 당연히 찾아봐 주세요. 그 생우유 생수 안 붙고. 네네. 생수 안 붙어요? 생수 안 붙죠. 아 그래요? 그건 물 그대로 인정한 거라. 저는 그냥 마트나 편의점에서 사는 건 전부 10%가 다 붙는 거라고 그렇진 생각했는데 않습니다. 그렇지 않군요. 가공된 거는. 그래서 아. 마트에서 사 먹는 뭐 이렇게 쌀은요? 이렇게 쌀도 안 붙죠. 쌀은 안 붙어요? 네, 네. 아 댓글에 쌀도 안 붙는다 그래가지고. 쌀 안 붙죠. 그런데 햇반은 붙고. 아 그렇죠. 네, 가공한 거니까. 네. 우유 중에 근데 아니, 그러니까 뭐 사냥 우유 이런 거 있잖아. 사냥이 소든 염소든 말이든 닭이든 어쨌든 닭은 저시 작은 젖이 안 나죠. 네네네. 그런 것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부가가치세라는 게 뭐냐면 네. 어떤 걸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내가 뭔가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붙였다. 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이제 세금을 소비자가 내는 겁니다. 아. 네, 부가세를 그렇게 내는 거고 네. 그걸 판매한 사람은 그걸 모아뒀다가 1년에 2번 나눠나게끔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반 자영업자의 얘기고 네.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들 중에 간이과세자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영세해서
제외해서 연간 매출 규모가 8천만 원이 넘지 않는 사람들은 야 부가세 받기는 받는데 그거 나라에 내지 마. 아주 조금만 내. 한 1.5%에서 4%만 내고 나머지 니네가 먹어. 하는 게 간이과세자예요. 왜 웃으세요? 아닙니다. 네, 계속 뭘 보고 말씀해주세요. 터졌어요? 뭔데? 네? 아, 이게 아까 뭐예요? 말전 얘기해서 말전? 너무 웃겼습니다. 말조심? 네. 이상한 데서 터지네. 너무 그 말젓을- 톤이 웃겼어요. 톤이. 아, 말젓을 생각한 거예요, 지금?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네.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죠? 그게 8천만 원 기준이었어요. 네. 영세하다. 간이과세자. 그렇죠. 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8천만 원. 근데 요 기준을 1억 4백만 원으로 올리겠다. 아. 근데 1억 4백만 원 하필 1억도 아니고 1억 4천도 아니고 1억 4백인 거는 30%. 네. 어우. 네. 아, 8천에서 30% 올린 거죠. 네. 그게 이제 법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 아. 그럼 뭐 국회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이 안 넘으신 분들은 이제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해서 이거는 뭐 내가 안 넘으니까 간이 이게 아니라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낼 때 간이과세자로 하거나 뭐 네, 변경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처음으로 3% 진행자다웠어요. 아니, 8천에서 30% 이거 더한 걸? 아, 1억 400을 생각할 때 30%를 생각한다는 게.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곱하기만 잘해도 여기서는 굉장히 기억났습니다. 네, 83, 24, 99단인데. 산수만 해도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네. 그만큼 세금을 덜 내는 대신에 덜 거칠 거 아니에요. 네. 부가세는 이제 국세입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세금 부족하다 하는데 이렇게 깎아줘도 돼 계속 위에서 깎아주고 아래에서 또 깎아주고 이러면 세금 더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입장은 내년에 성장률로 올해 성장률로 극복될 것이다. 네. 성장률이 전망치 같은데 높지 않은데 1%대 아닌가요? 네. 이게 무슨 그냥 1.9 자신감과 뭐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 의욕, 네. 욕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차라리 그냥 그거더라도 저는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세수가 부족하고 뭐하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줄이더라도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드니까 네. 이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대통령이 솔직하게 차라리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저는 제가 만약에 그걸 한다면 그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설득력이 있고 그게 현실적이지 않나. 사실 성장률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지금 누구든 알고 계속 나오고 그리고 있잖아요. 상저하고 했다가 네. 뭐죠? 아무튼 상반기에는 아니어도 하반기엔 좋아질 거라고 네, 했다가 네. 하반기도 사실 안 좋아서 안 작년에 다시 또 전망을 수정하고 그랬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게 확실하게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성장률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아무튼 그래서 한 2천억에서 3천억 요 정도의 세금 좀 덜 거칠 수도 있고 네. 그만큼 이제 아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이제 카드사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요거는 조금 이거 위험해. 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이거. 네. 사실 카드사의 연체율이라는 건 카드를 긁은 것도 있지만 네. 카드 론, 현금 서비스 이렇게 빌려간 대출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카드사의 연체율이 늘어나면서 그런 돈들도 회수가 안 됨과 동시에 수익 구조도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카드사가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은행은 예금도 받고 은행 채권도 발행을 하지만 네. 카드사에는 예금, 적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유일하게 카드채라는 걸 발행합니다. 네. 채권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는데 이 금리가 재작년 한 2년 전, 3년 전 금리 바닥일 때는 1%, 2%대였어요. 근데 지금 이게 5%대로 확 올라왔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조달하는 원가는 확 높아졌는데 우리가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정해놓다 보니까 네.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게 카드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연체하면서 돈을 잘 못 내고 있는데 여기서 수익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카드사 실적도 악화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카드사는 한 1, 2%대 싸게 이제 돈 조달해갖고 네. 한 뭐 20%대 높은 금리로 이제 빌려주죠. 빌려주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뭐 돈을 그럼 많이 남기는 거 아니야? 이 도둑놈들 그게 아니라 이제 신용도가 안 좋으니까 그만큼 연체가 되고 떼어먹힐 네. 돈이 갚지 못할 확률이 높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인데 그 문제가 계속 금리가 높다 보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갚지를 못하고 연체율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카드사가 지금 1%를 넘어섰고 네. 그래서 쌓아놓는 돈 이제 이 돈은 떼일 거야. 그러면 우리 카드사가 그걸 이제 손실로 기록하게 될 테니까 네. 예비에 돈을 자금을 쌓아놨거든요. 그게 충당금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1.5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다. 네. 그럼 결국 카드사 매출도 안 좋아지고 카드사 영업 실적도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고 이금융권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마도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네. 그래서 고금리 부담이 계속되면은 이제 금융권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금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이 네. 주택담보대출, 네. 갈아타기,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4조 원이 넘었대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신청하신 분들의 금액이 4조 원을 돌파.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갖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이거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지금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신청해봤는데 안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중에 가서 잔금을 치르잖아요. 네. 잔금을 치를 때는 실제로는 일반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등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아예 사람으로 치자면은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온 상태예요. 네, 그래서 네. 후치담보대출이라고 해가지고 후취. 네, 후치. 그래서 그 건설사와 협약한 일부 은행들 중에서 네. 아 그러면 나중에 등기 나오면은 네. 우리가 그때 근저당권 설정할게요. 일단 후치담보로 합시다 해가지고 일부 은행, 일부 지점에서만 해줍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등기가 나왔을 때 근저당권 설정하면 사실 일반 주택담보대출하고는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문제는 그 후치담보대출이라는 꼬리표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꼬리표가 붙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거기엔 일반 담보대출로 안 뜨고 후치담보대출로 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비교가 안 되고 갈아타기도 안 된다.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일단 안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아타기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 금융위에서 대책을 내놓은 게 개선안을 내놓은 게 이분들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아, 조속하게 뭔가요? 시스템을 네. 개선하겠다. 그래서 전화를 드려봤더니 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갈아타기 기본은 금리가 높은 데서 낮은 낮은 대로 낮은 하겠다는 데서 거잖아요. 네. 지금. 높은 데로 아, 갈아탈 일은 높은 데서 없잖아요. 낮은 데로. 네, 아니 그 얘기를 한번 짚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갈아타기는 높은 모두가 데. 할 수 있나요? 모두가 그렇지 할 수 있죠. 아니면? 네. 주택담보대출은 모두가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진짜 신청이 많은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은 지금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부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누르기 위해서 신규 대출은 조금 억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대환대출 플랫폼이라는 걸 내놓는 게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이유가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이자 부담 줄여주겠다 하면서 내놓은 서비스예요. 네. 그런데 비교해봤더니 내가 지금 4% 쓰고 있는데 3.9 A씨 안 갈아타 이러면 안 되니 그 은행들한테 이 대환대출용 상품들은 금리를 낮추도록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원가보다도 낮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막 3%대도 나오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조건 이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갈아타야겠네요. 갈아타는 게 네. 무조건 유리하죠. 한 번쯤은 들어가 보셔서 조회를 네. 해보셔라. 뭐 많진 않으시겠습니다만 네. 혹시 주담대 받으신 분들 계시면 한번 이렇게 갈아타기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자 높다고 생각되시면. 네. 됐죠? 왜요? 또 네. 왜? 노래 한 곡 하고 싶었어요. 노래? 어떤 노래가 필요할까요?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그 대통령 노래 영상 혹시 있나요? 모두 그거 한번 다 잠깐 들으면서 그러면 이분들을 보내드리고 우리들의 다음 손님들을 좀 모셔서